잠시 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에는요,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맡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. 이에 대한 여야의 셈법도 복잡한데요.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강공을 펼치고 있는 야당에서는요, 비상경 국무회의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 체제보다는 자신들의 여러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데 유리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.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요, 이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돼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이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.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민주당은요, 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가 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한 이 감액 예산안의 집행 의지도 보인 점, 이걸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라면 쌍특검법의 공포, 또 헌법재판관의 임명 같은 이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하지만 이런 야당의 셈법과는 별개로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요,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될 경우 당분간 국정 혼란이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물론 이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최 부총리의 공식 직위명이요, 거의 30자에 달합니다.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이렇게 정말 역대급 길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긴 직위명만큼이나 1인 3역에 따른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외교 분야까지 포함한 이 국무조정 기능을 원래 갖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와 연결되는 접점이 사실상 예산실 정도뿐이기 때문에 당장 외교와 국방, 안보 분야까지 컨트롤이 쉽지 않아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다, 이런 예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관련해 오늘 최 부총리는요, 우리 경제와 민생은 대행의 대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고를 호소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.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시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.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.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